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핵심 측근인 박준호 상무가 처음으로 구속됐는데요.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검사 출신이신 강민구 변호사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의 핵심 측근 7인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측근이었던 박준호 전 상무가 구속이 됐습니다. 성 전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도 같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병이 확보가 됐으니까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박준호 상무 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성 전 회장 옆에서 같이 일을 도와서 했었고요. 그리고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에도 같이 이 관련된 회사에 관련된 것을 계속 같이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성 전 회장 관련해서 리스트나 혹은 비자금 관련된 장부가 있다면 그 존재를 가장 잘 알 사람이다라는 게 일단 검찰의 입장이었는데, 일단 지금 3월 18일부터 한 두세 차례 있었던 압수수색 과정에서 미리 비자금이나 혹은 그런 장부에 관련해서 좀 빼돌렸다라는 정황은 이미 포착이 됐고요. 그와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증거 일부를 폐기했다고 성 전 회장 측의 지시였는데 다만 리스트의 존재에 관련해서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폐기했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은닉했을 가능성에 더 중점을 두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일단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는 일단은 저희가 언론에서 듣기로는 사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는 좀 어떤 수사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이제 증거인멸로 구속을 했으니까 그 증거를 찾아야겠죠. 근데 그 증거라는 것은 결국은 회사에서 로비라든가 탈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자금 출처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분식회계와 관련된 서류라든가 기타 로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장부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주로 그 확보 대상 증거물이라고 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용기 씨도 검찰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역시 증거인멸 혐의죠? 그러니까 이용기 씨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2번 연달아 조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용기 씨는 사실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크게 혐의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갑자기 긴급 체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영장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용기 씨는 특이한 사항이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에, 자살하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에 전화를 한 사람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전화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살하기 직전에 뭔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일단 검찰의 입장이고, 그리고 증거인멸 부분과 관련해서 박준호 상무하고 이용기 이 비서실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해 있다는 정황은 어느 정도 확인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도 증거인멸이겠지만 비자금 장부를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당사자인 우리 성 회장이 고인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측근들의 입에서 비자금이라든가 로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는 방향이 결국은 성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거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로비에 대한 어떠한 것도 주변하고 같이 의논하지 않았냐. 이거에 지금 중점을 맞춰갖고 문자 메시지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지금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성 회장의 측근들이 그 로비에 관련된 거를 성 회장과 회의를 했다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증거도 같이 공유를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검찰의 어떤 주된 수사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그렇다면 만약 이런 회의가 있었다면 사전에 폭로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었더라면 그런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까? 일단은 이런 정황들을 숨겨라라고 했을지 아니면 이것들은 좀 밝혀라라고 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한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검찰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4월 15일에 최근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또 그 수행 비서나 측근들 여러 명의 핸드폰, 메일, SNS 내역까지 전부 다 확보를 하고 그걸 판단해보고 조사해보니 그 전에 사전에 성 회장이 살아있을 때 이 관련된 회의를 한 것 같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게 검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용이 오갔을 내용은 일단 첫 번째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경남기업의 비리와 관련된 부분.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비자금을 만든 정황이나 비자금을 만들었으면 이게 어떻게 나갔는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인멸할지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성 전 회장이 아시는 바대로 굉장히 전방위적 로비를 해왔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혹여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의미가 뭐 자살하거나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자기가 처벌받을 되거나, 상황이 되거나 예. 구속이 되거나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알려서 뭔가 로비를 해라라는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8명에 관련된 이번에 메모가 나온 것도 이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8명에 대한 리스트가 나온 게 검찰 입장에서는 원본에 존재하고 이 원본에서 8명을 추출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아시겠지만 경향신문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예.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거의 것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다 기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회의에서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일단 검찰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그 성 회장 주변에 이제 금모 비서라는 분이 이번에 그 김기춘 실장 관련해서 2006년 9월 달에 뭐 10만 불을 줬다라는 내용이 이제 예. 녹취록에 있잖아요. 2006년 9월 관련된 독일 방문 기사 관련된 걸 전부 스크랩을 하라라는 걸 올 초 2월에 지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내용들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이니까, 그렇다면 이 정치인 리스트에 관련된 것도 역시 회의 대상에 포함이 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예, 일단 검찰은 그 성완종 리스트의 8명은 네. 여러 장부 중에서 그냥 하나일 네. 뿐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성 전 회장이 이제 고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가운데서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지금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준 사람이, 공여자가 직접 주는 경우보다는 예. 누군가를 통해서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 회장이 비록 고인이 됐지만 이미 그 리스트도 만들어 놨고, 또 주변 측근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전달한 사람이라든가 거기에 깊이 관여를 한 사람들에 대한 예. 조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뭐 공여자가 설사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뇌물 공여를 하려면은 그 금액이 자체가 뭐 성 회장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지는 않거든요. 결국 예. 그 돈을 만들려면은 누군가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비자금을 확보를 해갖고 결국에서 현금을 만들어 갖고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측근들의 어떤 도움 없이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연결고리만 검찰에서 찾아낼 수만 있다면은 뇌물 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검찰 조사를 앞둔 또 다른 측근들도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예.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이 전달책으로 알려진 윤모 전 부사장인데요. 이 윤 씨를 포함한 다른 측근들 조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 현재 그 윤 씨 측에서는 자기가 1억 원을 홍 지사 쪽에다 전달했다는 얘기고, 홍 지사 쪽에서는 배달 사고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주장의 두 진술의 어떠한 신빙성에 대해서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누구 말을 믿을 것이냐. 지금 근데 현재 뭐 윤모 씨가 그거에 대해서 뭐 자기를 회유했다든가 이런 예. 녹취록을 증거로 검찰에다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거는 상당히 그 윤 씨 진술의 어떤 신빙성에 약간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약간 단초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번 그 윤모 씨 같은 경우, 윤모 부장 같은 경우에는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3일 전에 박준호 상무를 데리고 가서 확인까지 했어요. 1억을 전달하게 맞느냐라는 부분을 확인까지 했는데, 일단 이번 사건 지금 리스트에 올려있는 8명 중에 가장 구체화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내용들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될지라도 돈을 전달했는지 부분에서 전혀 입증이 안 돼요. 예. 근데 뇌물 사건이나 정치자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돈이 전달됐느냐를 입증을 해야 되고, 이게 입증이 된 다음에 이게 어떤 목적인지, 정치자금인지 아니면 뇌물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윤모 부사장에게 돈이 갔다라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진술의 신빙성 부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제 윤모 부사장은 곧 소환할 거고, 그 소환 작업이 끝나면 그 뒤에 이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나와서 진술을 하고 마지막에 대질신문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윤모 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게 되면 다음은 홍준표 네, 경남도지사가 소환이 될까요? 네. 지금 뭐 상황에서는 윤모 부사장의 진술을 받고 나면 예. 그 다음에 여기선 분명히 배달 사고가 아니라 돈을 줬다라는 진술이 지금 나와 있는 네. 상태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홍 지사는 지금까지 안 받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관련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이 윤모 부사장의 진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나 그리고 국회 안에 출입 기록까지 지금 전부 다 검찰이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자료를 모아놓고 홍 지사에게는 또 확인하는 과정,
거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완구 국무총리의 뭐 수사도 이제 곧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조심스럽게 되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홍 지사 말고 다른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돈 전달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은 성 회장의 측근들하고 그 회의했을 때 어떠한 내용이 나왔고 그때 당시에 이 성 회장의 측근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증거라든가 이런 데 깊이 관여를 했는지 그들로부터 그거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줬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정치인들을 불러갖고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예. 다 모르쇠로 나올 게 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준 쪽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뒤에 정치인들 조사는 그때 가서야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돈이 정확하게 전달된 정황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렇죠. 조금 소환이 힘들 예, 소환은 것으로 힘들죠. 일단은. 보이는 거군요.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된다면 정치인 중에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가장 먼저 소환될 가능성이 제일 크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이 총리가 가장 먼저 소환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예. 지금 검찰 일각에서 나오는데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뭐 그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 총리가 먼저 혹시 검찰에 소환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2013년 4월 4일에 일단 선거사무실에서 만났고 만난 다음에 예. 독대를 했다라는 부분까지는 지금 나온 증거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돈을 주고받았다는 내용 부분은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것과 관련된 뭔가 유력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완구 총리가 홍준표 지사보다 먼저 검찰 소환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검찰이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뭐 성전 회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네. 뭐 소환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완구 총리의 측근이나 홍준표 지사의 측근들이 뭐 성전 회장 측근들을 상대로 뭐 회유를 시도했다, 뭐 검찰에 전화했다, 뭐 이런 언론의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사자들은 계속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그 회유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현재로서는 그거를 속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근데 만약에 회유라는 게 그냥 통상적인 어떠한 뭐 이렇게 말이라면은 그거 갖고는 뭐 정황 증거도 되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돈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회유였다. 예. 그렇다면은 그거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법적으로도 예, 뭔가 책임을 물을 가능합니다. 수가 왜냐하면 있나요? 어차피 지금 진술에 어느 쪽 말을 믿냐 싸움인데 한쪽에서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예. 한쪽에서는 언론에서 떠든 거랑 또 뒤에서 하는 행동하고 이게 상반된 주장을 한다면은 결국 예. 그 사람 말을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유를 했다라는 의미가 지금 일단 윤모 부사장 같은 경우에 검찰에 얘기를 하는 걸로는 네. 배달 사고인데 이게 홍준표 지사에게 직접 간 게 아니라 보좌관한테 줬다라고 해라라고 했다고 그렇게 지금 네. 일단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 일단 이 회유를 한 사람에게는 증거인멸 죄가 성립을 할 수 있고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 홍준표 지사가 그 부분을 지시했다면 증거인멸의 교사로 또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뭔가 회유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또 다른 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예.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도 운전사에게 뭐 어디를 들려서 왔다라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정확히 본 게 맞느냐라고 증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 역시 증거인멸죄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또 하나의 수사에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완구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에는 사실 금액이 적혀 있지는 네. 예.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성완종 회장의 녹취록을 통해서 정확한 정황들이 드러나기도 했었고 처음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펄쩍 뛰다가 200여 차례나 뭐 통화를 많이 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뭐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고 뭐 10만 달러라고 적혀있긴 했지만 모르는 새로 네. 일관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뭐 밥을 먹었던 정황이라든지 뭐 전화 통화했던 그런 정황들이 계속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이 금품과 관련해서 수사에 뭔가 정황상의 증거로 채택이 될 수도 있습니까? 예, 정황상의 증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은 그 돈을 전달했다든가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약간의 불리한 어떤 심증 형성에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단순히 원래 몰랐다고 했는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라는 정도잖아요. 예. 그럼 이번에 공소하시라고는 별로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다만 예. 이번에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 사의를 표명하신 게 돈 받았다는 게 밝혀져서 사의 표명하신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는 사실 일반인들과 달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기보다는 3심까지 가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예. 여론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 돈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도덕성 문제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굉장히 치명적인 자료라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뭐 금품 메모에는 뭐 홍준표 지사도 있고 이완구 총리, 뭐 김기춘 비서실장 뭐 8명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럼 나머지 분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한 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그 송 회장의 측근들 조사가 선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어떤 돈을 전달했다라는 뭐 물증이 없고 아직 정확한 진술도 아직 확보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송 회장과 그 측근들이 그 회의하는 그 과정에서 예. 그 리스트에 나온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그 로비 정황을 그 확보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뭔가 송 회장이 그 당시에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예. 이걸 무기로 해갖고 뭔가 살아나려고 이렇게 반격을 해 협박식을 하겠다라는 거죠. 내 돈 먹은 사람한테 겁을 줘갖고 자기를 보호해달라 이런 어떤 자기 방어책에서 보호막을 치려고 했던 건데 예. 그 과정에서 측근들이 만약에 그 송 회장이 어떤 돈을 줬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거 알 수도 있거든요. 돈을 예. 줄 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건데 그 참 잘하고 있는 수사고 만약에 그 수사가 성공한다면은 나머지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 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 그 지금 돈 받았다고 하는 8명은 조사 안 하고 왜 준 사람들만 이렇게 조사하고 준 사람만 예. 구속하냐고 하는데 최초의 이 비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럼 비자금이 조성한 과정을 일단 첫 번째로 입증을 해야 되고 이게 어디로 나갔는지 그 출구까지 정리를 해놓고 이게 돼 있어야 이 사람들을 소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완구 총리나 홍준표 지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살펴보면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2012년 대선에 사용하라고 돈을 줬다 정도지 나머지 내용은 없고요. 나머지 그 외의 나머지 인물들은 사실 정황도 거의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을 불러서 뭘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준비 작업이 완벽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올 수 있고 그러면 이 메모 8명 외에 다른 쪽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일단 이 비자금 전체 규모와 출구를 확인하면 이 메모 속에 있는 사람도 다 소환을 못하고 몇 분만 소화하고 나머지로 또 확대될 수가 있고 이 외에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선결적으로 수사할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거라고 일단은 뭐 생각합니다. 중간책들을 많이 좀 찾아내서 이 정황상의 증거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겠네요.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 정치권 전반으로 이 수사를 확대할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뭐 야권에도 뭐 로비를 했다라는 그런 뭐 리스트까지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뭐 야권에 대한 수사로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송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을 잡고 있을 당시에 2번이나 특별 사면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송 회장의 어떤 속성으로 봤을 때 그 한쪽에만 이렇게 줄을 대는 스타일 같지는 않아요. 예. 아까 우리 백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전방위 로비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하고 돈으로 연결을 시켜갖고 자기 인맥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야권 쪽에도 분명히 보험을 들지 않았겠냐. 그렇다면은 야권 만약에 그 측근들이 만약에 조사가 됐을 때 거기 리스트에 나온 사람 말고 또 그 외에 야권 쪽의 인사들에 대한 정보가 또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비밀 장부가 있다면 뭐 그렇게 될 수도 네, 충분히 있겠죠.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사실 그 성완종 회장이 2번이나 사면을 예. 받지 않습니까? 사실 한 번도 힘든 건데 2번의 사면을 받았고 이 시기가 사실 2007년 말 또 2008년 초였기 때문에 이게 또 친노가 특혜를 줬다, 친이가 특혜를 줬다 이런 공방으로까지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조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사실 저는 이번 상황은 이 특별 사면 관련해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 사면이 일단 2번 이루어졌다는 건 한 정권에서 예. 그건 이례적인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일단 그리고 그냥 75명의 명단에 포함된 게 아니라 예. 그 특별 사면하는 2007년 12월 30일 아침에 성완종 회장만 추가가 되고 보도자료에도 이름도 안 나왔어요. 예. 아주 이례적인 특별 사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건 인수위 측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졌겠지예요. 졌어가 아니라 졌겠지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이례적인 특별 사면 과정이라면 인수위에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이례적인 사면을 그냥 아주 밑에 있는 분이 부탁했다고 해주지는 않았을 거고 예. 누가 부탁을 했고 왜 그날 아침에 갑자기 추가가 됐는지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고 예. 만약에 인수위 측의 요청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호재잖아요.
그렇다면 좀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예. 하지 않고 뭔가 저쪽에서 부탁한 것 같다 정도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방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새정치민주연합청에서 명확하게 밝히면 국정조사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수사도 사실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예. 부분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충분히 수사 가능성이 있습니까? 강 변호사님? 예, 저는 이 수사가 예.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성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게 지금 특별 사면을 이렇게 2번씩이나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특별한 특별 사면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굉장히 로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런 식으로 많은 데다가 로비를 한 사람에 대한 거를 이게 뭐 리스트에 나온 걸로만 축소해서는 절대 안 되고 검찰에서 그 측근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치밀하게 조사를 해갖고 예. 성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 전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수사를 확대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 관련해서 두 분의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강민구 변호사 또 백성훈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